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하신다고 전화를 주신 거죠.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폭이요? 진짜입니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 남편이 너무 조폭. 또 복부 비만이 있다고요, 남편이요? 아, 이게 조폭에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게 또 배 빼기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외모가?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 머리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내가. 그래도 좀 몸이 좀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하고 함께 문제가 복잡하네요. 어렵네요. 방송으로만 보셨다가 현장에서 저를 지금 이 순간 처음 보셨겠죠? 네. 저도 여러분을 처음 봤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를 처음 볼 때, 여자가 남자를 처음 볼 때 뭘 보고 어디를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자분들, 여기 오늘 이제 한두 분만 아시는 사이로 왔으니까 모르는 남자를 봤거나 또 모르고 싶은 남자를 봤겠죠. 그리고 남자들도 여기 오시는 순간 새로운 여자를 봤죠. 그리고 같이 온 여자를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을 처음 보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는 경우에 남자는 여자를 어디를 보고, 그럼 여성분들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자들은 보통 처음 본 남자를 볼 때 어디를 보나요? 뭘 보게 되나요? 스타일? 스타일. 또요? 얼굴? 기미? 어떤 년이에요? 기미? 자, 스타일. 또요? 헤어스타일. 또요? 구두. 그리고 눈.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를 처음 만나고 처음 본 여자를 볼 때 뭘 보고 어디를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음! 저런 나쁜 놈! 마음! 처음 여자의 마음을 본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뭘 볼까요? 얼굴. 몸매. 네? 얼굴, 몸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를 처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얼굴, 몸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그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스타일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호감이 안 느껴지고, 또 얼굴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면 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뭐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고 몸매도 그렇게 날씬한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저 남자가 되게 스타일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또 여성 중에는 목소리를 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얼굴은 아닌데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고음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우 끌려. 어우 고음에서 짜릿해요. 중저음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 근데 이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몸매하고 얼굴을 본대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맨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뭐 복잡한 인생 보고 싶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되게 예쁘거나 아주 날씬하면 솔직히 눈에 이렇게 띄죠. 그런데 어떤 강의장에 갔는데요. 그 여성들 청소년, 이렇게,
청년 대학생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그렇게 날씬하지 않는데 저 여자의 이 뒤에는 후광이 있다라는 느낌이 든 여자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인데요. 후광은 주로 이렇게 뭐 어떤 그림에 많이 나오나요? 예? 실신이요?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부처님, 마리아, 그리고 또요. 이제 아는 성인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종교가 짧아요. 자, 주로 이렇게 성화에 보면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후광은 인간의 연륜에서 나오는 후광과 전 두 번째 후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후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들이 있잖아. 이게 되게 후광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면 다 이렇게 남자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이번에 그 영화제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빠졌죠? 자빠졌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남자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이런 눈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후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후광이 있는 여성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젊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 몇 살입니까? 결혼하셨습니까?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이런 프라이빗한 거를 많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절대 빼지 않고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자인 경우에 후광이 있을 때는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아빠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우리 선생님을 이름을 불렀나요? 호칭을 불렀나요? 우리 친구 호칭 불렀나요? 아빠가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독립적인 학습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엄마한테 물어봐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뭔가요? 김승화. 승화는 보통 아빠가 우리 승화야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어떤 뭐 애칭을 쓰나요? 이름을 승화야 이렇게. 모든 건 엄마를 거치네요. 자, 집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승화야 이렇게 부르는 집이 있고 애칭을 부르는 집이 있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우리 아빠가 나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칭을 썼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생님,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셨어요? 공주? 왜 얘기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서로 인간 사회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지금도 우리 공주라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 공주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공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공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학생, 그 청년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빠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외적 이미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정말 후광이 다시 한번 부채살이 펴지듯이 쫙 하고 펴지더라고요. 사람은 각자 다 자기의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불러줄 때 그 느낌이거든요. 최근에 제 주변에 남자들이 몇 명이 아빠가 됐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는 친한 PD 형이 아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하나 있었는데 딸이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한테 핸드폰으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쁘지 않냐고. 참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실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떤 정확한 양심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이 아빠는 우리 딸 너무 예쁘다고 하고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데 진짜로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프리 쇼가 포프리라는 기업에서 후원해서 나온 이 토크쇼인데 포프리의 대표님이 최근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왜 좋아하냐면 첫째가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영국에서 사모님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영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때문에 레이건이요. 레이건.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무슨 애가 레이건이에요. 한국인데 한국 이름을 짓지. 영어 이름 레이건이요. 미국 대통령 되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장님 그러면 대통령 될 거면은 저 오바마로 하시면 되잖아요. 오바마 연임인데 레이건도 연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은 뭐가 됐다고요? 레이건. 레이건이 아니라 레이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했더니 교수님, 아이 이름을요, 레이건은 외국 이름이고요, 한국 이름을 지으려고요. 교수님이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그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오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산에 좀 다니거든요. 이제 산에 다니는데 그럼 사장님 아이의 이름 산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산. 김산. 아닌가요? 제가 의미를 얘기할 거예요. 의미. 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산은 늘 듬직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항상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쉬게 해주죠. 그리고 산은 티도 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그런 아이가 되라고 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를 때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산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하루만 생각해 보고요. 마음에 안 든 거죠. 다른 걸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좋답니다. 지금 사장님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름이 있고 제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하는데 한 여성분이 미리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연구소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좀 만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카톡으로 선생님 사진을 보내줘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만날지 영원히 못 만날지 이것을 결정하는 건 선생님의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 보통 방송하기 전에는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막 사람들 만나면 제가 약간 조금은 산란스러워서 그리고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 전에 강의가 있어서 시간 되면 1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5분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걸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자기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을 그만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를 하나 알게 됐는데 자기가 30 전후가 됐는데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아냈냐면 누군가에게 자기가 뭘 액션을 막 하지 않고 성과를 안 내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자친구하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성향 때문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액션을 하고 액팅을 하고 성과를 내야만이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인정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못 내니까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친구들은 군대 면제 받아가지고 언어 연수 2년 동안 갔다 왔는데 나는 이제 군대에서 점점 내 머리가 돌이요? 어머니 여군 갔다 오셨나요? 내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거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도 나도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그쵸? 아가씨 때 나 장난 아니었는데 근데 나 이제 애 낳고 장난이네.
그리고 애들 뒤치덕거리 하느라고 뭔가 나를 개발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뭐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들도 전에 잘 나갔다가 이제는 정년퇴임하시고 잘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막 이제 회사에 가면 뭐 안녕하십니까 그랬는데 이젠 그냥 동네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그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와이프는 자꾸 나가서 놀라 그러고 자꾸 곰국 끓이고, 에? 알아서 떠먹으라고 그러고, 빨리 떠먹어 인간아. 내가 삼시세끼를 째려줘야 돼? 평생을? 이 화상아? 두 분은 부부신가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머니 활짝활짝 웃으세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오랑캐인가?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아버님 요즘에 좀 이런 현상이 있나요? 있습니까? 있으려고 하는데 얼굴은 왜 이렇게 당황하시나요? 이미 있은 거 아닌가요? 미래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남자가 탁 멋있고 뭐 내가 딱 친구들 나오라 그러면 딱딱 나오고 그냥 나도 와이프 몰래 돈 좀 또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돈도 버는 것도 없고, 그럼 남자가 이제 돈이 없으면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다고요. 그럼 나 이제 존재의 값어치가 없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60 넘어서 잘 삐져요. 그런 남자들 있죠. 엄마가 이제 딸들하고 재밌게 놀면은 그냥 뭐 나도 좀 껴줘 이러면 되는데 자기 혼자 아버님 딸이 몇인가요? 딸 하나? 그럼 딸이 좀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나요? 네, 여기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친아들이요? 네, 친아들. 친아들. 깜짝이야. 친아들. 근데 아무래도 아들은 좀 딸보다 이렇게 살가운 게 조금? 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자지간엔 좀 뭐가 있는데 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도라르방 두 개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뭔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딸은 막 엄마한테 막 엄마 이러는데 아들은 아빠 돈 줘. 돈 주라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제 소외감을 느껴요. 나이 먹을수록 더 그런 게 있거든요. 밖에서 막 활동 열심히 할 때는 아빠가 그런 거 느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더 이상 아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그럼 이제 남자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회사가 안 돼요? 더 잘 돼. 또라이 정년퇴임했다고 난리 났어. 그날 회식. 그날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막 완전 장난 아니야. 그리고 막 전화해서 뭐 요즘 뭐 회사 잘 돌아가?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내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엄마 와이프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애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딸은 엄마하고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사이가 좋고 별거 아닌데도 막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소외감만 느끼는 거죠. 나갈 데도 없고. 네? 그렇다고 뭐 남자들이 종교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갈 데가 어디 없어요. 예전에 돈 있을 땐 지하에 자매님이란도 갔는데 이젠 돈도 없어. 네? 돈 없어 봐요. 헌금 안 가져가면 자매님들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때 나오는 남자의 심리가 잘 삐는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그럼 이제 와이프들이 그러죠. 당신은 왜 이렇게 나이 먹고 잘 삐져? 그러면은 그래 내가 좀 마음이 요즘에 그러네.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가지고 방에 계속 먼지나 떼고 있고 막 이래. 그리고 식구들 얘기하는데 조용히 나가요. 자 보세요. 이때 아빠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는 인문계고 저는 공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중학교 때까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쟤나 나나. 그런데 어느 날 안 거죠. 쟤네 집은 부자고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거지구나.
거지구나. 거지구나. 아우, 우리 애들 받지 맙시다. 애들 받지 맙시다. 이거 진짜, 아유, 야, 이거 진짜. 포프리쇼 19금입니다. 아이고, 애들 받지 거지가 뭐야. 그냥 좀 어렵게 산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 어느 날 그걸 안다고요. 아, 쟤네 집은 부모님이 사이가 좋고 우리 집은 부모님 사이가 안 좋구나. 쟤는 인문계고 나는 실업계구나. 쟤는 전역하면 돌아갈 때가 있고 나는 돌아갈 때가 없구나. 군대를 한 바퀴 더 와야 되겠구나. 없어요. 나는 달라. 이게 되게 어떤 것에 중요하냐면,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친구의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도 문제를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장손인데, 종갓집 장손인데, 그러면 한국에서 누구를 원합니까? 당연히 아들을 원하는데, 자기네 작은 아버지 밑으로는 다 아들이 있는데, 자기네 집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안 낳고, 종갓집에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가면 항상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아빠가 사람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는 의기소침해지는 그걸 자기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또 생각이 드나요?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책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빠한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정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뭘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실장님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실장님인데, 이 실장님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와이프한테 뭘 사주잖아요. 그러면 여보, 우리 치킨 하나 먹을까? 시켜서 먹을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남편인 내가 치킨을 시켜주겠어. 내가! 네 남편인 내가 치킨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웃기려고 한 건가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질이야, 모질이. 모질해. 인간이 모질해가지고 항상 뭐를 자기 티를 내, 자기 티를. 그리고 저하고 이제 휴게소 가다가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 본인이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카드 보고 이건 연구소 걸로 안 하고 왜 개인이 했어요? 이렇게 할 텐데, 소장님, 실장인 제가 소장님이 힘드실까 봐 제가 소장님보다 돈도 덜 버는 제가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3년을 다니는데 3년을 내리 그래요. 3년. 그러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항상 제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역시 비슷해요. 사람은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성과를 인정해 달라고 해요. 그게 학력이든, 근데 나 학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외모. 근데 나 학력도 떨어지고 외모도 떨어져요. 그럼 뭘로 또 쇼당을 쳐야 될까요? 네? 돈. 아니면 나 성실하다. 그리고 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어. 아버지, 근데 조금 사전에 얘기하시고 들어오십시오. 말빨. 네. 말빨. 아니면 이제 명품 옷. 그래서 유난히 로고가 있는 옷을 좋아해요. 로고 없으면 안 사. 그럼 명품의 의미가 없거든요. 네? 크게 웃은 사람 아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나 팬트 밴디에 영어 엄청 많이 써줬는데.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소망을 갖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을 지을 때도 소망을 갖고 부르고 애칭도 부르는 겁니다. 그 부름의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성과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덜합니다. 나는 나고 내 성과는 내 성과라고 이걸 분리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존재에 대한 받아들임을 우리가 받은 적이 별로 없다 보면, 아니면 존재에 대한 걸 이미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그 언어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 성과로 자기의 소중함을 인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애들은 진짜 어린 애들이죠. 네 남편인 내가 교촌을 지킨 거야. 너는 진짜 잘 만났어. 이렇게 하거나 이제 조금 더 고도화되면 안 하는 척 하면서 행동으로, 아니면 뉘앙스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나이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자기의 출신 학교에서, 그리고 그게 어려움이든 좋음이든 여기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지가 않은 거죠. 사람은 생긴 게 어떻든 살아있어야 후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토요일 날 이 많은 분이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됐을까요? 뭘 보러 과연 왔을까요? 전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의 얘기를 들으러 온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제 느낌을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무대에 서서 제가 뭔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느낌을 동경합니다. 자기도 자유로워지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열등감에서, 자기의 상처에서, 자기의 우월감에서, 자기의 과거의 슬픔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느낌으로 왠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머지 30%는 그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죠. 억지로. 그래가지고 표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뭔가가 느껴지면 또, 야, 너도 그 말을 들어봐가 아닙니다. 너도 그 느낌을 한번 봐봐. 그렇게 사는 애도 있어. 100%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그런 애가 있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느낌이 된다면 여러분이 뭘 하시든 잘 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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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헌금합시다! 헌금합시다! 자, 좀 느낌 왔을 때 바구니 돌립시다! 자, 요 타이밍 늦으면 헌금 안 나와요. 요거 딱 타이밍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로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은 리더로서 자녀들을, 친구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 어떤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고 부르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좋은 말 들었던 사람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힘든 말 들었던 사람도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좋은 말 들었던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남자들 궁금하면, 모르면, 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꼭 남자들은 길을 안 물어봐요. 오빠 물어봐. 다 나와. 다 나온다고.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나온다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나와도 매우 오래 걸려고 기분 엄청 나쁘고 기름 많이 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우리 또 서로 묻고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안에 어떤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으로 부르시고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있으니까 저희는 좋은 소리를 또 듣고 또 좋은 소리를 말해서 괜찮은 겨울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